자, 여기 나름 야심작으로 괜찮은 차량을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서 출시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디올류 팰리세이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공개를 했죠.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많은 호불호가 좀 갈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트 시청자 여러분,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차량 정보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차 중에서 이 팰리세이드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몇 가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팰리세이드는 여러분들 딱 보셔도 이전 모델 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뀌긴 했는데 이전 모델 대비 그 기반에서 조금씩 바뀌고 조금 우람한 어떤 전투적인 성향들을 약간, 그리고 남성적인 성향을 많이 담아서 기존 모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요소들을 대고 살려는 건 맞고, 구형 대비 확 바뀐 것도 있지만 뭐 구형에 대한 어떤 범위에서도 좀 잘 공존시키려고 약간의 신경 쓴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보이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메인 컬러를 전에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짙은 초록색 뭐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했더라고요. 가장 뭐 잘 어울리나 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특징이 상부에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하기보다는 분할 독립식 선루프를 적용을 했고, 루프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얇은 걸로 처리를 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이 이 와이드한 그 본네일 그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파워돔이죠. 이 파워돔의 형태도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전면에 이마 쪽에 이렇게 벨트 라인을 하나 뒀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상부 쪽에 이 가는 라인이 D필러까지 떨어져서 이어져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벨트 라인이라고 하죠. 이 측면에 바로 요 의미입니다. 이게 일자 형태로 가서 레인지로버, 뭐 랜드로버 비슷하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냉정하게 표현하기에 좀 어설픈 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한 건 맞고요. 그리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절제된 미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라이트의 조잡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뭐 범위에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로 디자인을 진보시켰다는 것은 컨닝을 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좋은 요소를 많이 표현을 했고, 휠 타이어는 많이 커졌습니다. 느낌 자체가 휠이 무엇보다 커졌는데 이거 포토를 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날 풀리고 봄이 오면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루프렉은 아까 상부에서 보셨던 모습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커 보이는 모습도 맞습니다. 트렁크의 이 도어 자체는 이전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 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측면에서 봐도 이 앞에 헤드라이트, 그 테일라이트, 그리고 브레이크 후미등 이런 것들도 인식이 될 정도로 좀 잘 분산시켜 놨어요. 측면에서 봐도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공개한 아이오닉 9도 마찬가지고. 자, 얼짱 각도네요.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커 보이고 약간 포드 차 느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고, 팰리세이드의 특징이 그 레저 스포츠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팰리세이드 구매하신 제 지인분도 계신데, 그 안성에서 농우 퇴비하시는 우리 대표님 계세요. 근데 그 대표님도 팰리세이드 이제 이전 모델 됐네요. 이용하시는데 여기다가 다양한 어떤 옵션 장비 장착을 하셨고 아주 멋지게 캠핑하십니다. 특히 가로바 달고 여기다가 루프탑 텐트 사셨는데, 대표적으로 그 대표님의 모습이 지금 연상이 되지만 나머지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서 그 캠핑을 좀 이용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가정과 레저 스포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팰리세이드를 많이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루프렉은 조금 더 그래도 뭐 아이오닉 9 이번에 공개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전반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 라인, 선적인 요소와 원적인 요소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원은 타원 형태로 실내에서 그 구성 요소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했고, 얘가 현재 특징은 9인승으로도 출고를 가능한 모습을 준비를 했네요. 9인승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우리 카이트 시청자분께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앞에가 세 분 앉으세요. 그러니까 1열이 3인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말이 돼 생각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렇게 얼짱각도 사진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 참고하시고, 내부 인테리어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뭐 3열이야? 이거 2열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요 그 등받이를 이게 팔걸이잖아요. 들어 올려서 세워놓고 헤드레스트 겸 등받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전벨트는 여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운전석 안전벨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열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이 되는 거예요. 3열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는 세 분 앉고 그러면 9인승이 되겠죠. 3, 3은 9. 그리고 뒤에 2열이 만약에 가운데가 터져 있는 수로 공간이 된다. 그러면 8인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 안 하고 옵션적으로 그냥 2인승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2열 2명만 앉는 걸 선택하게 되면은 2인승 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7인승 또 차가 되는 거고. 그렇게 선택권을 잔머리를 좀 굴려놨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많이 타고 많이 편하게 이동하셔서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걸 되게 선호하셔서 큰 차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왜 큰 차를 좋아하시냐면 과거에 우리 핍박받던 우리 시대가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대. 그때 가족 구성원들이 상당히 소중했던 거를 더 치열하게 느끼셨고 이 생존에 대한 범위가 걸리셨기 때문에 정서적인 의미가 가족 구성원 쪽으로 소중함을 많이 인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가족 구성원들 대상으로 여행도 하시고 싶고 뭐 가까운 뭐 마트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하시는 욕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강한 것도 있죠. 우리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타다 보니까 큰 차를 선호하게 된 거고 더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옵션적인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적인 요소랑 원적인 이 타원 요소를 많이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원리들을 좀 많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공조기랑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인터페이시아 구성 요소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운전석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조석에서는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도 선반, 이것도 선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콘솔 박스, 여기는 밑에는 발 공간일 거예요. 등받이에서 발 공간,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고 컵홀더 있고 여기는 이제 양문형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뭐 사용했던 이런 범위들이 이 방법들이 이제 일반적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현대자동차에서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C타입 이 커넥터 연결이 이제 3구가 되고 나머지 어떤 연결 범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 특징을 또 안고 있습니다. 공조기랑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버튼을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나머지 뭐 나쁠 거 없고 저는 뭐 단점적인 요인들은 크게 발견되지 않고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팰리세이드 상당히 신경 많이 쓴 차량입니다. 하지만 좀 일부 아쉬운 범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죠. 뭐 이런 것들은 아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어 캐치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차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트림 자체를 통으로 그냥 가죽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인조 가죽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런 서라운드 스피커 이런 범위들은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디자인도 되어 있고 나머지 대시보드의 요 R라인 준 형태들은 머슬카 미국의 그런 형태의 감성들을 그대로 살려놔서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알차입니다. 차체 전반적인 구성이.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고 인포테인먼트에 조금 진취적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대거 탑재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컬럼식 기아 방식이 다이얼이었다면 그리고 버튼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컬럼식은 이거고 여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식이지만 여기 다이얼식으로 돼서 이거를 스틱 위아래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냥 라이센스 값 돈을 주고 나서라도 스틱 형태의 위아래 내려서 돌리는 그런 형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봤을 때 나머지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야심작으로 D-올류 팰리세이드를 출시를 했고 완벽한 페이스리프트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간도 그리고 주행 성능도 많이 올려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일부 분들은 말씀들을 하세요.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500에서 한 700만 원 인상이 되는 것 같다. 글쎄요. 공식적으로 정확한 가격을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대 노조 자체가 이제 파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서 빨리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체 그분들의 어떤 생각보다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고마운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동차에 출고해야 되는 걸 보면 좀 아쉬운 건 있죠. 좀 그만큼 딜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어쨌든 요즘 전국의 추세가 그런 거니까 조속히 빨리 깔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카이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디올류 팰리세이드 정보 드렸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